안녕하세요. 내정신 채널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매주 월요일 날 쉽게 배우는 고전이라는 걸 올리게 되어 있는데요. 어쩌다 하루 늦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급히 촬영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가급적이면 월요일 날 지키도록 할 테니까요. 아무튼 한 주에 한 편은 고전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제자들, 공자의 제자들이죠. 우리가 그동안에 자로, 안회, 자공 이렇게 배웠습니다. 오늘 제자는 좀 특이합니다. 한마디로 문제합니다. 제가 붙인 제목이 아니고요. 이 책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자학교의 문제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게 되면 공자학교의 문조아 제여 이렇게 됐죠. 오늘 그래서 제여라는 제자에 대한 공부를 할 텐데요. 아니 문제아를 왜 공부해?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어떤 면에서 공자께서는 이 제여에 대해서 문제하다 또는 안 그러면은 일종의 담직하지 못한 그런 제자다. 왜 이렇게 꾸짖게 되는가? 이런 부분을 보시면 상당히 도움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받을 부분이 아니고 반면교사라 하죠. 실제 그 사람 잘한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 못한 걸 가지고 내게 배움을 주는 그런 반면교사로서의 제의를 삼으면 좋다. 이 얘기입니다. 덧붙여 이 같은 글을 읽으면서 논어만큼이나 고전 가운데에 최대한 솔직하게 한 게 있는가? 그거는 어디든지 비교될 수 없는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논어는 정말 솔직하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의 잘난 점, 못난 점, 또 심지어 공자의 유약한 면, 또 강한 점은 당연히 나오겠지만은요. 그런 좀 감추고 싶은 것조차도 그대로 다 드러내 놓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이 뭔가라는 것을 정말 있는 그대로 드러내려고 애썼다는 부분에서 특이한 고전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그런 얘기를 하죠. 논어만큼이나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읽힌 책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 드나요? 무슨 소리 성경이 가장 많이 읽혔는데 그런 얘기 나오죠. 그렇지 않습니다. 연구하면요. 성경은 독일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 거의 극소수만 읽을 수 있는 성경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극소수만. 그러다가 종교개혁 이후로 차츰차츰 사람들께 이제 읽혀지기 시작한 게 성경이고, 그나마도 성경이 지금 와서 많이 읽혀졌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중세, 근세를 들어가지고 거의 읽혀지지 못했습니다. 거의 읽혀지지 못한 책이 성경이었다면은 이 논어는 다른 얘기입니다. 비록 중국에서 시작된 얘기지만 항상 책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동양의 나름대로의 좀 배웠다는 사람이 거쳐가지 않으면 안 될 책이 바로 이 논어였고요. 또 동양뿐만 아니고 근세에 들어가게 됐을 때부터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종교와도 관계없이 가장 많이 읽힌 책, 그러니까 성경이 가장 많이 읽혔다는 게 아니고요. 이 논어가 가장 많이 읽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논어는 어떤 매력 때문에 그런가? 바로 요 같은 매력이에요. 하나도 부풀리는 것도 없고 최대한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놓고 역사 속에 있었던 일들을 교감해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의 논어라는 거를 지금 이렇게 보고 있다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아주 좁혀가지고 내 자신이 일종의 논어라고 볼게요. 그러면 내 자신을 좋게 자꾸 포장하려는 특징이 있어요. 나를 좀 더 잘 보이게 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인간의 본능인데 그 본능을 따라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러진 않습니다. 오히려 솔직 담백하게 있는 그대로를 내놓고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내 상대들과의 또는 세상과의 내가 교감하려고 할 때에 다른 사람께 감동을 주게 돼 있거든요. 이게 이제 지금 들어와서 현대에 와서 굉장히 약해져 버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아이가 어떻게 하든지 말을 잘해야 된다 해서 없던 웅변 학원이 다시 생긴다더라고요. 참 그 기도 안 찬다. 지금에서 웅변 학원을 아이께 그 웅변을 가르친다.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왠가하면 아이가 쭈삣쭈삣 한다는 거예요. 예, 아이가 쭈삣쭈삣 말도 제대로 못하고 이제 이러니까 저기 어디 가서 뭘 되겠나 싶으니까 그런 거.
웅변 학원이나 자기 개발 학원이나 이런 데 이제 내보낸다는 건데 참 바람직하지 못한 겁니다. 우선 그럴 경우는 아이가 왜 그런가라는 걸 찾아내야 됩니다. 틀림없이 어떤 상처라든지 그 아이가 갖고 있던 내면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꾸만 쭈삣쭈삣하고 이렇게 누나를 굴리게 돼 있거든요. 아이는 아이대로 보이는 대로 보면 돼요. 근데 누나를 굴린다는 건 뭐가 문제가 있거든요. 이게 아이 얘기 같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도 마찬가지로 저 양반이 내게 좀 있는 그대로를 내놓고 나하고 얘기하려고 덤비면은 내가 참 해줄 얘기가 많은데 제 경우입니다. 자꾸만 쭈삣거리면서 뭔가를 자꾸만 숨기려고 애쓰는 게 보입니다. 그러면은 저도 별로 얘기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또 시간 아깝다고 생각하죠. 앉아서 얘기하게 되면. 근데 의외로 솔직담백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의외로 솔직한 담백한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은요. 나름대로 상당히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또 상당히 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특징들입니다. 아주 솔직담백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이 이렇게 부자가 되면서 이같이 큰 재산을 굴린다는 게 머리만 달달 굴려서 한 게 아니었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중국에 가서 우리나라의 그 미장원 체인점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누구라고 저는 이름은 안 되겠습니다만 어떤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체인점을 하면서 그걸 중국에다가 적용시켜 중국에서 크게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제가 만나서 인터뷰를 하면서 보면서 사람이 참 솔직담백하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인간관계에 있어 가지고요. 굉장히 중요한 거는 뭘 이렇게 꾸미려고 하면 안 됩니다. 꾸밀 필요가 전혀 없고요. 있는 그대로를 내놓고 있는 건 나 이런 사람이에요. 지금 제 얘기하는 것 같죠? 제 얘기가 아니고 공자가 그랬습니다. 공자가 한 번은 제자가 관리로부터 이런 질문을 당합니다. 너희 선생님이 어떤 사람이냐? 라는 질문을 당합니다. 쭈삣쭈삣 말을 못합니다. 그거를 본 공자가 그 제자에게 너무나 하면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나는 내 있는 그대로를 다 내놨는데 내 있는 그대로를 네가 제대로 봤다면은 네가 그 같은 질문을 당했을 때 해야 될 얘기는 와서 봐라 이거야. 와서 보라는 걸. 우리 선생님은 그대로라는 거. 와서 보라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언뜻 어떤 생각이 나나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죠. 와서 보라. 와, 이게 참 자신감 있는 얘기고 또 한편으로는 대단한 권위를 가질 수 있는 얘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마찬가지로 아이께 말 잘하고 글 잘 쓰려고 자꾸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아이가 바른 생각을 하고 아이가 무엇보다도 진솔한 거를 내놓을 줄 아는 그 아이를 자꾸만 키워주게 되면은 그 아이는 어떤 자리에 가서 자기가 해야 될 얘기와 안 해야 될 일을 아주 솔직담백하게 말할 줄 알고 말을 잘하는 기교를 배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기교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고요.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뭔가 많이 알게 되고 내 내면을 든든히 두고 되면은 내가 어디 가서 잘 보여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청산유수로 얘기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요. 바로 그런 면에서 재열을 오늘 보게 될 텐데 그러면은 여러분이 감 잡기 시작할 겁니다. 재열은 말을 잘하려고 했는가 보다. 예, 맞습니다. 말을 잘하려고 했다고요. 달변가였습니다. 뛰어난 달변가였는데 그 다음에 낮잠을 자다가 들킵니다. 공자한테. 스승으로부터 낮잠 자다가 들킵니다. 그래서 낮잠 자다가 잠시 낮잠 잘 수도 있겠지 하지만은 공자가 이 낮잠 자다가 들킨 제열을 두고 하는 얘기를 한번 보세요. 참 낮잠 자다가 걸린 제역께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썩은 나무는 조각할 수 없고 썩은 흙으로 된 담은 손질을 할 수가 없다. 이제 둘 다 썩은 부분이 나왔죠. 제의에 대해 내가 뭐라고 꾸짖겠느냐. 선생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처음에 나는 사람을 볼 때 그 말을 듣고 행실도 그럴 거라고 믿었는데 이제 나는 사람을 볼 때 그 말을 듣고 행실까지 살펴본다. 제여 때문에 예전의 태도를 바꾸게 됐다. 어떻게 되나요? 제여라는 제자가 뭐를 못했다고요? 첫 번째로 썩은 나무와 같은 거라는 거죠. 조각할 수도 없고 또 썩은 흙 같아서
담을 바를 수도 없고 그렇다는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몹쓸 거라는 거죠. 그죠? 예. 그다음에 중요한 얘기입니다. 말을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하기 때문에 말을 한다고 행실도 같은 걸로 믿었는데 재해를 보고 난 뒤부터 나는 사람을 볼 때에 행실도 그러한가를 살피는 태도가 되어졌다. 이 얘기입니다. 참 어마어마한 얘기죠. 아무튼 겉으로는 그럴싸한 미사 여구를 내뱉는 게 어마어마하게 스승의 눈에 봤을 때에는 잘못된 제자라는 겁니다. 단순히 낮잠 잤는 것 하나 가지고 이렇게 꾸짖는가 보다라는, 이렇게 쫌탱이 영감이 있나라기 아니고 이제 낮잠 잤는 게 하나의 트리거를 하죠. 하나의 걸린 거죠. 걸린 건데 그 낮잠 잔 거를 꾸짖는 게 아니고 뭘 꾸짖나요? 썩은 나무를 하죠. 썩은 흙이라 하죠. 와, 엄청나지 않나요? 그다음에 말과 행실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바람직하지 못한 제자로 기록될 수밖에 없겠죠. 그다음에 또 있습니다. 제여가 3년상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이제 전통적으로 유교도 그렇고 그전에 유교가 있기 전부터 중국에서는 3년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부모가 돌아가시면은 3년상을 치르는데 그 왜 하필 3년인가 하면은 세상에 태어나서 3년 동안 극진한 부모의 보살핌에 의해서 마치는 지가 사람 구실하고 뻘뻘거리고 다녔지, 그전에는 똥오줌 가려주는 것부터 모든 것을 부모 손에 의지하는 게 사람이라고 본답니다. 그러면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나를 그렇게 해준 아버지를 3년 동안에 모신다 해서 그래서 3년상이거든요. 그런데 제여가 질문을 공자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3년상은 너무 길지 않습니까? 그렇게 3년 동안에 그 3년상을 치르다 보면 일상이 흐트러져 버린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예를 늘 연습을 했는데 예를 연습을 못한다, 행하지 못한다든지, 또 악을 또 중요시하거든요. 음악을 3년 동안 하지 않으면은 연습했던 음악이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마다 묵은 곡식이 나오고 새 곡식이 나오고 그렇게 해서 나무도 바뀌고 나는데 그저 1년이면 충분할 텐데 왜 3년을 지켜야 됩니까? 이게 제여가 공자께 한 질문입니다. 상당히 그럴싸한 얘기 같고 오늘날 그걸로 봐서는 맞는 얘기 같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공자의 대답을 한번 보십시오. 이 얘기를 단순히 실리적인 측면에서 본다는 게 아니고 좀 더 원칙적인 면에서 보는 게 공자의 눈이고, 제여는 굉장히 현실주의적인 측면에서 보고, 현실에 아니 예도 그렇고 악도 그렇고 제대로 하려면은 중간에 거침이 없어야 되는데 3년이나 공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선생님의 대답은 네가 그렇게 생각하면 네 마음이 편한 대로 그렇게 하려무나, 이렇게만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나중에 공자가 제여가 밖으로 나간 이후에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제여는 불인하구나. 불인. 인이라는 게 유교의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죠. 인이라는 것. 거기에서 불인, 인이 없다는 겁니다. 제여는 불인하구나. 자석이 태어나고 3년 뒤에 부모의 품을 벗어나기 때문에 3년상이 천하 공통상례가 되었다. 제여도 부모에게 3년 동안 사랑받지 않았느냐, 이렇게 공자께서 이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외에도 또 다른 제여가 들고 나왔던 문제점들을 기록해 놓은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45페이지에 있는 얘기입니다. 제여 또는 제아입니다. 제아가 물었다. 어진 사람은 우물에 사람이 빠졌다는 말을 들으면 아마 뛰어들어 구하지 않겠습니까?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어찌 그러하겠느냐? 군자를 우물까지 가게 할 수는 있으나 빠지게 할 수는 없고, 사리에 닿는 말로 속일 수는 있어도 터무니없는 말로 현혹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제여가 질문하는 거는 좀 더 근본적이고 원리적인 질문보다 한 질문들, 곁가지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자가 지금 얘기가 그러죠. 사람이 빠졌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들으면
얼른 가서 뛰어들어서 사람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질문합니다. 그럼 선생님이 그렇다고 그렇게 하니까 그다음 얘기가 그러면 그 사람이 빠졌다는 얘기를 듣고 물에 빠져 죽게 되는 게 또 인자가 하는 일입니까? 이 질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요즘 보게 되면은 요즘으로는 좋은 질문이 될 수가 있겠죠. 왠가하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최대한 못 본 척 해버린다든지 최대한 개입하지 않는 게 최고의 자기 생존 방식이라고 보는 게 요즘 얘기인데 그렇게 해보지 않습니다. 제야 내가 인자가 어수룩하다고 했니? 이 얘기입니다. 왜 같이 우물에 빠져? 우선 가서 상황을 살펴보고 해결책을 생각해야 될 일이 인자가 할 일이 아니냐. 어진 사람은 아무리 난처한 상황에도 원칙을 잃지 않는 법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제열은 공자라는 사람이 고루타분하니까 인자는 이래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인자도 가서 우물에 빠진 아이를 건지려고 우물 속에 들어갔다 같이 빠져 죽는 게 인자가 아니냐 이 질문이죠. 그 질문에 대해서 공자는 그렇게 인자를 어리석하게 보느냐 이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와닿지 않나요? 우리도 가끔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를 얘기하려면 원리를 딱 알아들어야 되는데 다른 격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어떤 그 정신 세계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컷 듣고 난 뒤에 거기에 뭐 뒷그림이 마음에 안 들다든지 제 뒤에 있는 그림 있죠. 왜 그 화분을 거기 뒀느냐든지 이런 질문하면 참 난감합니다. 그런 것까지도 답해 줘야 되나 싶기도 하고 왜 하필 내가 열심히 말한 부분은 요 부분을 말했는데 전혀 관계없는 다른 걸 끌고 와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런 게 쟤만 당하는 게 아니고 흔히 있습니다.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살아가면서 흔히 있다고요. 어떤 문제가 딱 터지게 되면은 문제의 근본이 뭔가를 들여다보고 그 근본에 해당되는 거에 대한 안목을 갖고 생각을 갖고 거기에 대한 자기 견해를 말할 줄 알아야 되는데 희한한 남들은 생각도 못한 격가지를 들고 나와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빨간 넥타이를 메고 나와 가지고 뭐 이렇게 말했다는 둥. 참 그거 보면 아이고 막 싶은 생각이 듭니다. 누구 얘기인지 아시겠죠? 뻔한 얘기죠. 우리 정치인들이 항상 그래요. 큰 문제가 여기 있어요. 큰 문제가 뭡니까 지금 큰 문제가. 전 세계가 요동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요. 우리는요. 유례 없이 지난 한 80년 동안에는 세상이 그래도 안정적이었어요. 이렇게 가다가 인제는 이 몇 년 한 3년 사이에 일이 막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이게 핵심 중의 핵심이거든요. 이 요동치는 게 뭐냐라는 거는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죠. 가장 크게는 정세라는 것, 지정학적인 문제.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더 다른 얘기를 하면 전쟁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부터 시작해서 중동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곳곳에서 이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이 요동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요동치기 시작한 게 첫 번째 일이고 두 번째 얘기는 그동안의 세계가 돌아가던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이라는 강대국 중심으로 전 세계 질서가 나름대로 잡혀가고 있습니다. 그랬던 게 미국이라는 강대국부터 나 이제 이거 안 할래. 동네 큰형 해보니까 쓸데없이 돈만 많이 들고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제대로 뭐 건지는 것도 없고 주고 나는 거는 우리 미국의 중산층만 주고 났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 거 챙길래 이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이거 만만찮지 않나요? 이런 커다란 그게 있는데도 이게 큰 핵심적인 겁니다. 지금 우리 정치에서는 전혀 관심 없습니다. 아무도. 예. 아무도 관심 없고 지금 하는 꼴이 이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안 된다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또 정치 얘기가 돼서 안타까워서 저도 하도 안타까워서 그럽니다. 이같이 제어가 원래적인 물고 늘어져야 될 문제를 물고 늘어지지 않고 아니 인자라는 녀석이 어리석하게 있다가 애가 물에 빠졌다는 거예요. 지도 가서 물에 빠져 죽어보는 게 인자가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그게 인자가 할 짓이냐 이렇게 하니까 공자가 이제 대답이 인자가 그렇게 어리석하게 보이더냐
왜 같이 우물에 빠져 죽어? 어진 사람은 아무리 난처한 상황에도 원칙을 잃지 않는다라는 얘기합니다. 여기서 원칙이라는 것. 사리를 분별해 가지고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북송에서 사마광이 어렸을 때 있었던 일이랍니다. 아시다시피 사마광은 1085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1085년이니까 거의 한 공자 시대에 비하면 1500년 이후의 사람이긴 한데 이 사마광이 어렸을 때의 얘기입니다. 어렸을 때 아이들을 하고 놀다가 그 아이가 큰 독에 빠져버린 거예요. 같은 친구 중에 큰 독에 빠져버렸을 때에 똑같이 들어가서 아이를 건져내려고 자기 친구 아이를 건져내려 하다가 같이 죽게 됐단 말이에요. 그때에 이 아이가 뭘 하는가 하면 큰 돌을 가져와서 그 독을 깨버립니다. 어떻습니까? 맞지 않나요? 바로 이런 게 그럼 같이 그 독 속에 기어들어가 가지고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나요? 그게 인자인가요? 바로 이런 면에서 다른 걸 보게 되죠. 상황을 살펴봐서 그 상황 속에서의 비록 항아리가 아깝긴 하지만은 그러나 더 비교하기 어렵도록 아까운 거는 뭡니까? 바로 지금 말씀드린 생명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생명을 구하려고 깨는 경우인데 바로 이 독을 깨고 친구를 구한다라는 뜻에서 나온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파옹, 옹기를 깼다는 거죠. 구우, 친구 우자입니다. 친우를 구했다는 거예요. 파옹구우 이 말이 생겨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해야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자, 오늘 공자의 제자 가운데에 우리가 따를 수 없고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될 그런 내용들입니다. 결국은 다시 말씀드리게 되면은 제여라는 이 제자를 타산지석으로 삼아라는 겁니다. 왜 공자께 이렇게 아주 그 꾸지람도 듣고 행편없는 제자로 되는가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상당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오늘 제의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꼭 제가 또 연결해 드리는 영상 이 밑에 설명란에 나오죠. 그 링크를 하셔서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